안녕하십니까. TBS 박호준입니다. 우라노스 김호동입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265님의 문자입니다. 에이프로젠 KIC 분석 바래요 80%, 평단가는 3,050원, 향후 전망, 목표가 등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최근 1월 달 당시에 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리바운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또 최근에 이 급락에 대해서 또 리바운드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주가 회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전에 전저점 구간 2,480원 구간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면 3,000원 정도까지 좀 반등 가능하니까 그 구간에서 좀 비중을 덜어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에이프로젠 KIC는 2,480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하셨고요. 목표가는 3,0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고 조금씩 덜어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8,800원에 20%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중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는 저기 월봉을 보고 그냥 중기로 가져가려고 샀는데요. 네. 그래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짧게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수익을 보고 있으셔서 중기로 봐서 더 좀 올해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자세한 전략을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8,000원에 20% 중기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중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사실은 남북 관련 사업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방위 산업 업체들이 빛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객관적으로 따지면 지금 국방비가 전체적으로 또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18년에 당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또 이 수주가 확보가 돼가지고 또 많은 영업이익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 방위산업업체들이 좀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네. 화면상으로 보시면 월봉 보시니까 월봉 보고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앞전에 그동안의 추세 구간이 계속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상향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히 4만 원대에 좀 매물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전 이제 저항대 구간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4만 원대에서 저항 매물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조금 길게 투자하신다라면 저는 그래도 5만 5천 원 위에는 한번 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당연히 일단은 중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조금은 밑으로 잡아 놓으셔야 될 게 이제 추세선상으로 주봉상 보면은 60선 구간이 이제 하단 지지기 때문에 29,0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중기로 투자해도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9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PG 8,250원에 40%입니다. 꽤 오래 들고 있어서 본전에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도 놓쳤네요.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가격을 설정해주면 좋을까요? 네, 해당 종목이 사실 참 남북 경협주로 엮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철도 관련주로 엮일 때도 있는데 사실 또 로봇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좀 남북경협주에 대한 리스크만 덜어낸다라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일봉상 보면은 지난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점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이를 보였던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 하락이 나오다가 이 추세 하락 구간을 지금 좀 반전을 노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아직까지는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현재 1차적으로는 뭐 매물 부담이 8,150원에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8,150원만 좀 소화만 된다라면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뭐 9,000원까지 좀 더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앞전 지지 구간 7,250원 구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 8,150원이 소화가 되면 9,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7,25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HLB 생명과학이요. 네, HLB 생명과학이요. 네, 19,000원에 20% 들고 있는데 네. 얼마에 매도하는지 몰라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매수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19,000원이요. 네, 19,000원에 50%요. 20%. 20%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금요일 날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길게, 짧게 보시고 들어가신 걸까요? 네. 네. 중기도 좋아요. 자꾸 올라간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좀 봐도 괜찮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정관님. HLB 생명과학 19,000원에 20% 어디까지, 언제까지 보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앞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암학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요 계열사 HLB 역시 또 암학회에서 뭐 신약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HLB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이런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뭐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1차적으로는 좀 앞전에 저항대 구간인데 22,000원 구간, 일단 뭐 단기적인 목표가를 일단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네. 시장이 옛날처럼 좀 강세장이면 제가 네.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리겠는데, 네. 시장이 뭐 강세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1차적으로 22,000원 정도 잡고 가시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올라가실 때 또 다음에 또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2차적인 목표가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지지 구간이었던 17,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보십시오. 네. 네, HLB 생명과학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11님의 문자입니다. 모나리자 5,100원에 10% 진단 부탁 바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3%가 넘게 올랐는데 아직 손실을 보고 있으신 거 보니까 지난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보유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 좀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요거를 사실 제가 방송을 좀 빨리 출연을 했어야 됐었네요. 이걸 먼저 보내주셨다라면 저라면은 좀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한번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추가 매수 구간을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리자가 일단은 뭐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 종목으로 엮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요즘에 문자에 맨날 문자 오죠? 안전자에 대한 문자. 미세먼지 저감 조치 뭐 발표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이제 미세먼지 심각성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런 테마주들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슈를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어쨌든 60선에 대한 여기 저항대를 계속적으로 막고 있다가 60선 구간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은 했는데, 자, 안타깝게도 이게 참 매물이 많습니다. 앞전에 또 121선 구간, 앞전 이 전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1차적으로는 5,130원 구간에 대한 저항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5,130원쯤에서 비중을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요 추세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이제 손절가로 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4,13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리자는 5,130원에서 비중을 점차 축소해 나가시고 손절가는 4,13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995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SKC 코오롱 PI 35,500원에 2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을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단 어쨌든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PI 업체라서 IT 섹터로 엮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죠? IT 섹터가 어쨌든 1월달과 2월달 시장 사이에는 외국인들이 증시를 사면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엄연히 말씀드려갖고 IT 섹터가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나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관련주로 엮이는데 폴더블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에서 물량을 받아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의 단기성 악재가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폴더블이 상용화됐을 때 기존의 국내 기업들에서 물량을 받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 시각으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이 종목은 재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이 종목을 투자하시려면 좀 중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할까요? 화면상으로 보시면 어찌됐건 간에 1월달과 2월달 시장에서는 이제 IT 섹터들의 그냥 뭐 증시 자체가 올라가면서 그냥 이유 없는 상승이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이제 121선 구간대에서 저항 맞고 밀렸기 때문에 이 저항선 구간을 당분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행보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깊어진다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 측면에서 계속 이 구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단 구간 손절가는 어쨌든 33,000원 구간 좀 잡고 계셔야 되고 1차적으로 이 121선 구간이죠. 37,6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어쨌든 4만 원까지는 노려보셔도 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라리 지금 이슈에 맞는 종목으로 좀 빠르게 수익 내는 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코오롱 PI는 중기로 보셔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단 33,000원 말씀하셨고요. 1차 목표가는 37,600원이 돌파가 되면 4만 원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현재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72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형테크 매입가 2,03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손실이 큰데요.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도 되는지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이 조금 더 보유를 하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 수소 관련된 종목입니다. 일단은 수소차 관련된 테마인데 지난 사실 작년 하반기 때 움직였던 게 이제 수소 관련된 테마 종목들입니다. 뭐 알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에 정책적으로 나왔던 게 수소 관련된 쪽에 수소 산업에다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좀 수소 관련 테마들이 올라갔는데 잘 아셔야 될 거는 수소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테마주입니다. 여기가 실적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적주는 그 실적에 맞춰갖고 주가가 결국은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테마주들은 해당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그 기대감이 소멸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거는 기술적인 대응으로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원칙적으로 자꾸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앞전의 상승 대비해서 하락폭이 일단은 앞전 상승 대비해서 하락폭이 어느 정도 7, 80% 정도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바운드는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일단 1,900원 정도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왜냐면 일단 테마주들은 한번 테마가 있을 때 크게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후파동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만 좀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추세 지지라인 168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형 탱크는 1,900원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축소하시고 손절가는 1,68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407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미치겠어요. 펄어비스 18만 9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이 오늘 또 52주 신저가를 썼잖아요. 전문가님. 왜 계속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걸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미치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 저도 안타까워서 미치겠습니다. 일단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게임 산업이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넥슨 GT가 최근에 인수전이 생기면서 정말 시끄럽죠. 텐센트나 넷마블에서 인수하겠다, 글로벌 또 투자사들이 인수를 하겠다, 이런 지금 큰 이슈는 하나 있긴 하지만 이 넥슨 GT가 매각되는 것 외에는 딱히 게임 산업에 대해서 지금 신작에 대한 출시 없습니다. 기대되는 신작도 없고, 특히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단일 게임 업체입니다.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하나 말고는 비전이 사실 없다 보니까 지금 이미 사실 검은 사막에 대한 게임에 대한 가치가 지난 2017년 때 벌써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해당 종목을 예전에 한번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신작에 대한 지금 출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고.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좀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간 하락 추이라는 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추세 하단 구간 15만 6천 원 구간 손절가 반드시 잡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글쎄요. 그래도 추세 하락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리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19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때 좀 비중을 축소해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15만 6천 원 손절가 말씀하셨고요. 19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시황의 우라노스 전문가님 후성 11,100원에 비중 30% 전망 좀 봐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후성 좀 많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요것도 우리 시청자분이 작년 하반기 때 이제 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때부터 시장이 좀 떨어지니까 손실로 돌이킨 것 같습니다. 일단 11,000원이 조금 넘는 평단가면은 저 위에이신데 요 후성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로 대부분들 알고 계십니다.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근데 2차 전지 사업 부분도 있지만 사실 후성의 메리트가 반도체 산업에서 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쓰는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이 특수가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해당 후성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증설을 하거나 좀 삼성 하이닉스가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할 때 이 후성이라는 기업이 좀 빛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IT 섹터하고 좀 동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월 달과 2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증시가 통으로 올라가면서 IT 섹터들, 소위 말해 원익 IPS나 BH나 인터플렉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업들도 다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같이 올라간 격이고 현재 IT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위에서 압박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좀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2분기부터 살아난다라면 해당 종목을 조금 몇 개월 정도 투자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하단은 손절가 7,300원 구간, 앞전 지지 구간입니다. 7,300원 구간 손절가 좀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조금 몇 달 보유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일단은 월봉상 5일선 위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땡겨주면은 그래도 이제 9,600원 구간까지는 상승 노려볼 수 있으니까 요거 밑에서 추가 매수만 잘하시면 충분히 수익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